버스업체는 노선 변경과 운행 횟수 감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도 공정이 늦어져 영업이익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테말라 화산 폭발 사흘째인 오늘 사망자 수가 8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종자 수가 200여 명에 이르러 희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처음 예정했던 다음 주 화요일 하루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담이 다음 날까지 연장될 수도 있고 올가을 김정은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 별장으로 초청하는 구상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첫 만남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긴 힘들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저 소식 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뒤 북미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열릴 수 있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 I never said it goes in one meeting. I think it's going to be a process. But the relationships are building and that's a very positive.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후속 회담을 올 가을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하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라라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 중국 시진핑 주석과도 정상회담을 열었던 개인 별장입니다.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확정하기 위한 트럼프식 협상 전술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당한 합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With Kim Jong-un, I wouldn't trust him. I don't trust him. My expectation is he will keep the nuclear weapons card in his hands and on his side for absolutely as long as possible. 미국은 트럼프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까지를 비핵화 목표 시한으로 합의문에 명기하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압축적 비핵화 방식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비용을 각자 낸다는 의미로 더치페이라는 말 가끔 쓰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체류비와 회담 관련 비용을 북한과 미국이 더치페이 할 것 같습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335제곱미터가 넘는 화려한 방.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후보 중 하나인 싱가포르 세인트 레지스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입니다. This one comes with the king bed, non-smoking, at the price of $12,368. 경호와 보안을 위해 아래층을 모두 비울 경우 김 위원장 숙박비로만 3박에 최소 5천만 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행원 객실료까지 포함하면 전체 숙박비는 크게 늘어납니다. 샹그릴라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도 하루에 800만 원 정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회담 장소인 카펠라 호텔 사용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회담장 대관, 식사 등 의전 비용과 대기실로 쓸 객실료까지 더하면 하루에 10억 원 이상 들 거란 관측입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not paying for the North Korean delegation to stay. We're not paying for their expenses. Clear that they've not asked other countries. 아직까지는 북한과 미국이 비용을 각각 지불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아입니다. 싱가포르가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낙점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치안과 경호인데요. 싱가포르 특별경정팀은 이 세계 최강 용병으로 꼽히는 네팔 구르카족 전사들로 꾸려졌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매년 40여 개국의 국방장관이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 모이는 아시아 안보회의. 완전 무장한 경찰이 주변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특별경찰팀 구르카족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기간 두 정상의 최일선 경호를 맡았습니다. The police will be conducting security checks and screenings on persons, vehicles and vessels entering and around the areas. 네팔의 몽골계 소수민족인 구르카족은 쿠크리라고 불리는 단검으로 과거 영국군과 대적해 승리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칼 한 자루를 들고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던 영국군을 무찌른 겁니다. 이후 영국은 아예 이들을 용병으로 고용해 1, 2차 세계대전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도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1,800여 명의 구르카족 분견대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수부대용 소총인 FN-스카 같은 첨단 장비와 함께 단검 쿠크리도 꼭 지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세계의 단판을 보도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는 수천 명의 기자가 취재 경쟁을 시작합니다. 이에 맞춰 초대형 미디어 센터도 마련됐습니다. 좀 낯선 곳 바로 여기인데요.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고 시속 350km를 넘나드는 자동차들이 굉음을 내며 달려갑니다. 매년 세계 최고 속도의 자동차들이 모여 포뮬러1 경주를 펼치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서킷입니다. 총 길이 5.067km의 서킷 출발점에는 3층 높이의 F1 핏 빌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미 정상회담에 맞춰 몰려드는 전 세계 취재진이 머물 미디어 센터로 탈바꿈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경비도 삼엄합니다. Construction is still working. On the 10th day it will be open. At the moment, very strictly. Anyone, no. F1 핏 빌딩은 정상회담 장소인 카펠라 호텔과 직선거리로 6.4km 정도 떨어져 다소 멉니다. 하지만 건물 길이 350m, 연면적 23,000제곱미터로 4,000명의 취재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 모니터나 브리핑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게 흠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한데 모여 탄성을 지르던 내외신 취재진의 모습을 기대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싱가포르에선 식당들도 떠들썩합니다. 이렇게 미국적이고 한국적인 것을 엮어내는 비빔밥과 칵테일까지 등장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김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쇼핑몰에 있는 말레이 음식점. 엄지를 치켜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로 비빔밥이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와 한국산 김치를 버무린 건데 북미 정상회담에 맞춰 새롭게 내놓은 특별 메뉴입니다. Because we want harmony between US and North Korea. 특별 칵테일도 등장했습니다. 트럼프가 즐기는 콜라와 한국의 소주, 여기에 데킬라와 맥주까지 넣어서 이른바 폭탄주처럼 섞은 겁니다. 브로맨스라고 이름 붙여진 이 칵테일을 주문하면 두 잔이 세트로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입술을 내밀고 있는 스티커가 각 잔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잔을 기울이면 두 사람이 입술을 맞닿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치즈버거와 타코에 각각 엘 트럼프와 로켓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특별 포토존까지 마련한 식당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발행한 기념 주화 역시 최고 110만 원에 달하지만 인기리에 예약 판매되고 있는 등 현지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그동안 휴전 중이던 6.25 전쟁 이제 끝났다.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남북미 세 나라 정상이 함께 모여서 이런 전쟁 종식을 선언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는 그동안 미국의 답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좀 낮아졌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미국의 답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개최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계속할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이 가급적 조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남북미 3자 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행과 무관하게 싱가포르 현지에 별도의 프레스센터를 꾸립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현지에서 발표합니다. 청와대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리지 못할 경우 다음 달 27일 정전협정일에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타선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유엔 총회에 새 정상이 참석해 연설한 뒤 남북미 회담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되는 충남 계룡대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대한 구상을 했을 거란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미국과 북한의 정상 움직임이 아주 판이합니다.
자, 동선을 꼭꼭 숨긴 김정은 위원장은 침묵 모드로 들어갔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잘 준비된 한 판의 쇼를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싱가포르에 앞서 사실 많이 공개는 안 됐지만 지금 판문점에서 북한과 미국이 만나고 있잖아요. 네. 비핵화 가장 핵심적인 논의하고 있는데 대충 그림이 나왔습니까? 네, 외신을 통해서 미국의 입장은 하나 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2일 첫 정상회담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계의 단판장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이 일단 선언적인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는 수준에서 첫 만남이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아주 유력합니다. 네. 자,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 관리들 회담 연장 가능성이 대비하고 있다. 하루 더 하겠다는 건 뜻이죠. 자, 네. 블룸버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블룸버그는 회담이 잘 되면 가을에 마라라고 해서 플로리다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에서 다시 한번 2차 만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요. 한 번에 일괄타결식 비핵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류가 우세합니다. 무엇이 되었건 간에 결국 본질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자, 그동안 뭐 리비아식이다, 이란식이다 다양한 나라가 거론됐었잖아요. 네. 지금 뭐 새로운 흐름이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선 핵폐기, 네. 후 경제보상 이걸 골자로 하는 리비아식 모델이 사실상 설 자리를 잃은 상태가 됐는데, 자, 이번에는 카자흐스탄 모델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카자흐스탄 모델 어떤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넌 루가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옛 네.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카자흐 등에서 자금, 기술 지원하고 핵폐기를 유도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기술과 자금을 제공했던 그런 내용인데, 최종 마무리까지는 무려 21년 이상이 소요됐다. 이게 바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21년이요? 그렇습니다. 네. 무려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네. 아주 짧은 시간에 된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5일입니다. 5일 바로 넌, 루가 둘 다 상원 의원입니다. 네. 전 상원 의원들을 백악관에 불러서 펜스 부통령이 배석한 자리에서 적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자, 하나 특이한 점 어떤 점이냐면요. 미국은 핵 과학자들에게 네. 다른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훈련까지 제공한다는 그런 점인데, 네. 북한의 핵 과학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다시는 핵을 개발하지 않을 그런 토대를 만들겠다는 게 이 제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학자를 외국에 데려가서 관련된 일자리를 줌으로써 다시는 한꺼번에 모이지 못하도록 한다. 그게 핵심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한 방에 끝내고 싶었는데 21년이요? 근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 표정 보면 자신만만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근거는요.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미국 정보기관을 통한 그 인물 탐구가 핵심입니다. 자, 앤드류 김 중앙정보국 한국미션센터장의 자세한 보고가 바탕이 됐습니다. 네. 자, CIA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유럽 문화, 스위스죠. 유럽 문화에 대한 강한 동경과 존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는 훨씬 쉬운 상대다. 그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 편으로 만들 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귀가 좀 통할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자문을 맡고 있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이미 기싸움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이겼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nd they also said they were going to go to nuclear war against us. They were going to defeat us in a nuclear war. We said, well, we're not going to have a summit under those circumstances. Well, Kim Jong-un got back on his hands and knees and begged for it. 자, 줄리아니 시장은 매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낙관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중재자 역할 자임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거죠? 네, 가장 안타까운 대목은요. 자, 이 비핵화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북한과 미국에 맡겨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네. 우리 너무 지나치게 평화선언,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빅딜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방선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TV 토론할 때부터 스캔들 논쟁을 벌였던 경기도지사 선거, 이제 한 발 더 진흙탕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논란 때문인데요. 먼저 김기정 기자가 리포트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취재 기자와 함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중세시대에 많이 하던 마녀사냥입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죠. 김영한 바른미래당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가 9개월간 미래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부선 씨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직접 확인했다며 이 후보 측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배우에 대한 인격 살인을 하고도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 후보는 지난 2007년 인천 방파제에서 이재명 후보가 찍어준 것이라고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또 2년 전 김부선 씨가 성남시청 측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증명도 내보였습니다. 자신은 허언을 한 적이 없다. 진지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민 앞에 이것을 완전히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후보의 도덕성의 문제다. 이재명 후보는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고 대신 관계자들이 취재진을 막아섰습니다. 이 후보 측은 김부선 씨가 보냈다는 내용 증명은 본 적이 없고 허위 사실 적시 등이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습니다. 남경필 한국당 후보 측은 김부선 씨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각 정당들은 탄탄한 자신들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먼저 이끌기 위해서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황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장과 학원가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면서도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나섰습니다. 코믹한 춤이나 일기예보 형식 등으로 눈길을 끌며 한 표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6월 8일, 6월 9일, 사전투표.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틀간의 사전투표일에 참여하셔서 일찌감치 지지 후보를 정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나설 확률이 높다고 보고 당 지도부도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긴 선거라고 방심해 젊은 지지층이 투표장에 가지 않을 것을 막기 위해 나섰고 전 국민에게 사전투표하도록 호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당은 지지층의 투표 포기를 방지하고 샤이 보수의 결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주와 독단과 전횡을 견제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4년 전 지방선거 때 11.5%에서 지난 대선 때는 26.1%로 점차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 전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관심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각 당마다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여야 지도부도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네, 경기도지사 선거의 스캔들 의혹 관련된 것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확인된 것만 얘기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것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그리고 여배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에 따르면 네. 김부선 씨와 이재명 후보가 이 네. 후보가 2010년 네.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밀회를 했다고 합니다. 횟수로는 2년, 실제로는 9개월이라고 구체적인 기간도 제시를 했는데요. 이 후보 측은 김 씨와 변호인과 의뢰인으로 만난 일 외에는 아무 관계도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거짓말을 하는 셈인데요. 김영환 후보는 이 후보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이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얘기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저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의혹을 제기하려면 먼저 증거를 제시해야지 의혹을 제기하는데 알아서 해명하라 이건 부당하다고 이재명 후보는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발전 상황을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공지영 작가가 등장했습니다. 네. 네, 공지영 작가 오늘 SNS에 내가 2년 전에 주진우 기자에게 직접 들었는데 주 기자가 이재명과 김부선 문제를 겨우 막았다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에 네. 주진우 기자로 추정되는 목소리, 또 김부선 씨로 추정되는 목소리 녹음 파일이 일각에서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는 게 공 작가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 들어보니까 방금 전에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공지영 씨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 얘기를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는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명의 등장하는 이 관계도 속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공지영 작가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낸 거죠? 네, 방송국 PD 출신 한 인사의 글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요.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 열혈 지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가 공 작가를 향해서 당신이 이재명, 김부선 의혹 사실이라고 하지 않았냐?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말을 해서 공 작가가 오늘 글을 올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공지영 작가에 따르면 주진우 기자가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네, 바로 주진우 기자가 중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문제의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보면 주 기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이재명 시장에게 미안하다고 적으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자 김부선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래요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요. 네. 실제로 김부선 씨는 녹음 파일 속 주 기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불러준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각각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서 사실 검증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이제 후보 확정 지었잖아요.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민주당 오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선거 며칠 안 남았죠. 네.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이재명 스캔들 의혹에 대해서 공식 논의는 하지 않은 걸로 알려집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 통화를 해보니 그래도 대세엔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진상 파악이나 후보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 당내 친문 세력과 관계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한 친문 핵심 관계자는 이게 밑으로 가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친문 인사는 국민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 말을 아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의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배를 뜨겁게 가열해서 피우는 관련형 전자담배는 냄새가 덜 나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반 담배처럼 몸에 해롭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르는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고 1급 발암물질 성분도 5가지나 나왔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유해성과 관련해 논란이 많았던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식약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흡연자들이 많이 찾는 3가지 제품을 분석했는데 2개 제품은 타르 함유량이 오히려 일반 담배보다 많았습니다. 중독성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와 비슷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도 5종이 검출됐습니다. 단지 발암물질의 양은 일반 담배의 26% 정도 이하로 적게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관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해롭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스위스 베른대 연구진은 지난해 3월 관련형 전자담배도 다양한 발암물질과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고 일본에서는 타르와 니코틴이 일반 담배에 비해 적게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식약처의 공식 발표가 나옴에 따라 관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애연가들은 속은 것 같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담배업계는 분석 방식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점심 식사 이후 전자담배를 피우며 여유를 즐기는 직장인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만큼 해롭다는 식약처 발표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타르가 없다고 하고 그냥 니코틴하고 다른 발암물질만 있다 해서 피긴 했는데 막상 똑같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죠. 몸에 해로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애연가도 있습니다. 냄새가 없어진 게 확실하게 큰 좀 장점이어서 그게 좀 당장 다시 일반 담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덜 드는 것 같아요. 담배업계에선 분석 방법을 문제 삼으며
식약처 발표에 반발했습니다. 생산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1대1 비교, 단순 비교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얘기해야 되는 식약처가 관련형 전자담배는 지난해 5월 국내 출시 첫 달 판매량이 20만 갑에 불과했지만 올해 4월엔 2,800만 갑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시장 점유율은 9.4%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한 달 앞두고 고속버스 예약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충원이 되지 못하면서 버스 배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백승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외버스 노선이 가장 많은 서울 동서울 종합터미널. 양양간에 7월 1일자 버스가 지금 있나요? 아직 배차가 안 들어가서 원래 한 달 전부터 준비는 하는데 다음 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 노선의 고속버스 예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으로 단축되지만 한꺼번에 추가 인력을 확보할 수 없어 노선 운행 일정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1년 뒤에는 주 52시간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버스 업체들은 인력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 시행이 된다 그러면 이인원과는 할 수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정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라면 업체 입장에서는 노선을 줄이는 수밖에 없죠. 버스 운전기사들도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무엇이 안 돼? 이것도 이제 힘들어 또 저는 직장에서 딴 것을 좀 많이 들었어요. 휴가철을 앞둔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놀러를 가거나 혹 출장을 가게 될 경우에는 그게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탄력근무제 등을 통해 현재의 수준으로 노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건설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300인 이상 건설업체는 주당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중소건설사가 시공 중인 경기도 수원의 한 상가 건설 현장. 주당 60시간이 넘는 지금의 근로시간을 다음 달부터 줄여야 하는데 아직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52시간이면 시간 확 줄었잖아요. 지금 대책 당장은 없잖아요. 정부가 가만히 있잖아요. 인력 충원이 없으면 작업 강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 현장 근로자들도 걱정입니다. 일하는 게 힘든 거예요. 시간을 지내면 그만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은 중소건설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해외 건설 현장이 많은 대형 건설사들도 근로시간 단축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외 근로자들은 집중적으로 작업하고 넉 달에 한 번 장기 휴가를 받는 식으로 일을 했지만 작업 시간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그만큼 인력을 더 보내야 하는데 비자 발급 등 절차가 복잡해 쉽지 않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업이라든가 중소제조업과 같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을 했었어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서 같이 이렇게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요했는데 가뜩이나 경기 불황으로 일감도 줄어든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임박하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이렇게 다가오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사업장에선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아직도 느긋한 것 같습니다. 정책사회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시한폭탄입니다. 다음 달 1일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장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만 하는데요. 기업들에게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지침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직원들의 여러 활동 중 어떤 것을 근무로 봐야 하는지 기업들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와의 식사부터 근무 시간 중에 잠시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는 행위, 퇴근 이후 집에서 하는 서류 작업 같은 잡무 처리를 근무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거의 회사 밖에서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것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기업마다 기준이 다르다고요. 네, 대표적인 게 이 거래처 사람들과의 저녁 약속일 텐데요.
이 A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약속에 대해 4시간까지는 회사 업무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 반면에 B기업은 그렇게 못하고 아예 회사 밖 저녁 약속을 잡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퇴근 후 고객을 만나는 행위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회사 임원의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분들 이 중간에 대기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운전기사가 이 다른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자유롭게 활동한다면 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를 하고 대신 차량 근처에서 계속 기다리는 상태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자는 식의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유로운 활동과 이 대기라는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는 게 업체들의 반응입니다. 네, 만일 이제 앞으로 당장 이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지 못하면 이 사업주들이 관련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들은 당장 근로시간 상한을 지키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 준비가 완료됐다는 기업이 이렇게 16%에 그쳤는데요. 이러다 보니 범법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또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이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 중인 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 300인 이상 사업장들은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며 이 현장 상황과는 거리가 먼 발언을 했습니다. 고용부는 일단 다음 주에 그 개정된 근로기준법 매뉴얼 15,000부를 배포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도 이 사업장별 다양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부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지하철역 승강기가 고장나면서 13명이 갇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시간 만에 모두 구조되는데요. 승객 일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소방구조대원들이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던 시민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탔던 엘리베이터가 지상으로 올라오다가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고장 사고가 일어난 노약자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지하철 이용객 13명이 고립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요. 모두 구조되기까지는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던 일부 이용객들은 어지러움 등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안전하게 저희들이 구출을 하다가 보니까 구출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엘리베이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는 합정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에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약 30분간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청소년에게 차를 빌려준 뒤 일부러 사고를 내 수리비를 챙긴 렌터카 업체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렌터카에 위치 추적기를 달고 뒤쫓아가 사고를 내는 수법이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후진을 하더니 주차된 차를 긁고 탈환합니다. 사고를 낸 건 렌터카 업체 사장 41살 조모 씨였습니다. 이 업체는 면허만 있으면 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했는데 운전 경력이 짧아 차를 빌리기 어려운 10대 청소년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는 이 사고를 대비해 차량의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는데요. 그런데 이 업체는 이 차량을 빌린 청소년들의 위치를 추적해 일부러 사고를 냈습니다. 사포로 차량을 몰래 긁고 수리비 수십만 원을 요구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소년 35명에게서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빌릴 때가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많이 이용했거든요, 거기서.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각서를 쓰고 스마트폰을 담보로 맡겼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 위협을 해서 지불각서를 쓰게 해서 추가적으로 수리비를 받고. 경찰은 면허증만 있으면 차를 빌려주는 전연령 렌터카 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둔기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건물 세입자가 건물주를 폭행한 것인데요. 임대료 인상이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두 남성이 뒤엉켜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달아나는 건물주를 뒤쫓던 세입자 김모 씨의 손에는 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곳까지 약 200m를 뒤쫓아온 세입자 김 씨는 건물주가 길 건너편으로 도망가자 그대로 따라간 뒤 둔기로 폭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 2016년부터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건물주는 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 사흘 전 점포를 넘겨받았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더위가 시작되는 6월로 접어들면서 다슬기 잡이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해마다 관련 인명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얕은 물이라고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4일 78살 한 모 씨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지난달 17일에는 전북 완주에 사는 81살 이 모 씨가 집 인근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두 다슬기를 잡겠다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겁니다. 지난달부터 한 달여 동안 다슬기를 채취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4명. 금강이 흐르는 충북에서는 최근 3년 동안 18명이나 숨졌습니다. 다슬기 잡이가 한창입니다. 깊이가 50cm 정도나 되지만 안전장비 하나 없습니다. 물속 사정은 보기와는 다릅니다. 이 하천에 있는 돌은 울퉁불퉁한 데다가 이렇게 이끼까지 끼어서 엄청 미끄럽습니다. 또 물 안에는 수초까지 자라서 물 깊이를 알 수가 없는데요. 실수로 발이라도 미끄러지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미끄럼 방지 신발과 구명조끼를 입는 게 좋습니다. 또 혼자보다 동료가 있어야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쉽습니다. 무거운 다슬기 채취망은 물에 빠질 경우 무게추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가 좋습니다. 부유물질을 다슬기 채취망에 부착해갖고 들어가신다면 물에 빠졌을 때 그 부유물질을 잡고선 나올 수도 있고. 해가 떨어지는 오후보다는 물속이 잘 보이는 낮이 더 안전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지금부터 교통사고 사례 영상 3건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미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는 사고 영상부터 아예 처음 보는 영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멈춰있던 앞차를 들이받은 트럭, 피해 운전자가 항의하자 사과는커녕 오히려 고의추돌 사고를 또 냅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한두 살짜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운전자가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곤 놀라서 급하게 운전대를 틀죠. 결국 역주행 차량은 택시와 부딪혔고 사망사고로 이어집니다. 이번엔 순찰차 블랙박스입니다. 멈추라는 경찰의 신호에도 역주행 차량이 계속 이동하더니 결국 순찰차와 부딪힙니다. 이 모두 최근 한 달 사이 일어난 사고들입니다. 발생 시각, 장소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 바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란 겁니다. 세 사고 모두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보시는 것처럼 0.206, 0.176, 0.15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최근 이런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죠. 사실 최근 5년간 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보시는 것처럼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439명으로 5년 전보다 300명가량 줄었죠. 그런데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람들을 분석했더니 처음 단속된 사람들과 달리 2번 이상 단속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음주운전 해본 사람이 또 한다는 이야기죠.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처벌뿐만 아니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특성을 보면 사고를 내신 분들이 또 사고를 내는 재범률이 높다는 측면에서 상습 운전에 대한 정의를 도로교통법상 확정을 시켜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이 해외에선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곳이 많습니다. 일정 기간 차량을 압수하거나 시동 장치를 잠궈버리는 곳도 있고, 이 면허 재발급 시 의료 심리학적 감정을 받게 하는 나라도 있죠. 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음주운전이죠. 나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절대 할 수 없겠죠.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가 정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휴가를 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늦게 청와대로 돌아와서 2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골랐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허익범 변호사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법연수원 13기인 허 변호사는 인천지검 공안부장과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거쳐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이긴 사건인 건 분명한데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는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특검은 20일 동안 준비를 한 뒤 내달 초부터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특검 수사에 맞춰서 더불어민주당도 맞불을 놨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과거에 드루킹처럼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 여론 조작을 민주당 쪽에서만 한 게 아니란 뜻이겠죠. 강경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댓글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주요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공당 조직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법 훼손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 수사 대상자 이름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당 차원에서 여론을 조작했다며 윗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 거래 의혹을 논의한 것인데요. 대법원장이 전임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일선 판사들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전국 법원의 수장들이 대법원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재판 거래 의혹 파문으로 사법부 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긴급 간담회를 소집한 겁니다. 법원장 35명은 사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사실상 만장일치 의견을 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데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우려한다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수원지법 판사들은 긴급회의를 거쳐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의견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제가 결론을 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네, 최근 방한했던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시사했습니다. 나빠진 필리핀의 국가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오혁 기자입니다. Warning ko lang kayong mga kriminal, lahat na nasa gobyerno, sa labas,
I will make radical changes in the days to come.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입니다. 납치나 살해의 두려움 때문에 필리핀 찾는 것을 불안해한다는 지적도 전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라는 극단적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Remember that there is no difference actually between martial law and a declaration of national emergency. Either we behave or we will have a serious problem. 방한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내 한국인 보호를 다짐했습니다. To do our utmost to uphold the welfare and safeguard and protect our nationals in our countries.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국인이 48명에 달할 정도로 필리핀 내 한인 대상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패공화국 이미지를 씻기 위한 필리핀판 범죄와의 전쟁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중남미에 있는 나라 과테말라에서 일요일에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벌써 사망자만 100명이 넘어섰지만 이렇게 마을을 뒤덮은 화산재가 너무 뜨거워서 구조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서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촌 최후의 날을 연상케 하는 잿빛하늘. 화산재가 사방을 뒤덮고 돌덩이와 쓸려 내려온 분출 찌꺼기들로 마을은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지난 3일 발생한 40년 만에 최대 규모 화산 폭발로 지금까지 사망자 수만 100여 명, 실종자 수도 2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구조대는 필사의 생존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서 있기도 힘든 뜨거운 화산재가 큰 걸림돌입니다. It has been very hard to see kids, families, whole families, knowing that they're buried under the ashes. 과테말라 재난당국은 폭발 이후 사흘 동안 170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분화 가능성과 함께 구조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서동일입니다. 화장을 해야 예쁘다. 긴 생머리가 여성스럽다.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이런 얘기가 여성들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는데요.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사회가 규정해 놓은 미의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이른바 탈코르셋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스튜디오. 쉴 새 없이 셔터가 터집니다. 좋아요. 편하게 찍을게요. 올해 22살인 이시월 씨는 가장 나다운 모습을 찾기 위해 화장기 없이 화려한 옷을 벗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외모에 대한 억압을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20대 초반인 지금도 정말 신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상처를 받아서 사회가 규정한 여성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중세시대 여성 억압의 상징인 코르셋과 같다고 보고 이를 거부하는 인증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른바 탈코르셋 운동입니다. 사회적으로 맞춰진 미의 기준에서 제가 벗어나고 자유로워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폭이 너무나도 넓어지고 나의 건강과 나의 편의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화장 안 한 맨얼굴로 하루를 보내거나 화장품을 짓이겨 장난감을 만드는 등 탈코르셋 인증 열풍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가 주입한 여성에게만 성별화된 의무이자 억압의 장치였다는 걸 깨닫고 직접적으로 실행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바꾸자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인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어느 때보다 친환경 차량 인기가 높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미세먼지도 심각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미래 친환경차 시장을 두고 국산차와 수입차가 부산에서 격돌했습니다. 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내일 시작하는 부산 모터쇼에는 미래차와 친환경차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미래 디자인을 담은 컨셉트카인 르필루즈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순수 전기차 코나에 이어 니로의 전기차 모델도 선보였습니다. 니로는 한 번 충전으로 380km를 달릴 수 있으며
충전하는데 50여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용량의 배터리라든가 고성능의 모터 등을 적용해요. 주행 성능은 물론 항속거리까지 최적화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수입차 업체도 첨단 기술을 앞세우긴 마찬가지입니다. 벤츠는 전기차 브랜드 EQ의 미래형 컨셉트카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벤츠가 선보인 미래형 전기차입니다. 배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한 번 충전에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2개의 전기 모터의 강력한 출력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우디도 미래형 전기차인 1레인을 공개하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속 130km의 고속 주행에서도 원활한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합니다. GM은 신차인 이코녹스와 트래버스 등을 선보이며 경영 정상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선풍기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가전제품의 무선 열풍이 청소기나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선풍기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선풍기에서 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전선이 없으니 실내 어디로든 옮기기 편합니다. 한 번 충전하면 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또 이제 무선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이 편할 것 같아요. 한 온라인 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무선 선풍기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2배로 증가한 반면 일반 스탠드형 선풍기 판매량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전용 어플을 깔아 각도, 타이머, 환경 설정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제품도 인기입니다. 무선 제품에 대한 고객님들의 선호가 많이 수요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출시하게 됐습니다. 청소기에서 선풍기까지 무선 가전 시장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8월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할 카누 드래곤보트 대표 선발전이 시작됐습니다. 남녀 선수 각 8명을 뽑는데 무려 80명이 몰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젖먹던 힘까지 짜내 상체를 들어올립니다. 악소리가 절로 나오는 체력 테스트. 오는 8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카누 용선, 이른바 드래곤보트 종목 선수 선발전입니다. 총 80명이 몰린 가운데 1차 전형을 통과한 32명은 5박 6일간 합숙 테스트에 돌입했습니다. 근력과 지구력, 패들링 기술을 종합해 최종 선발된 16명만이 북한 선수단을 만나게 됩니다. 드래곤보트 남녀 부문에 걸린 메달은 5개. 남자부와 여자부 모두 남북 선수 6명씩 총 12명이 한 팀을 구성해 메달에 도전합니다. 원래 카누 선수였는데요.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사람들과 열심히 해서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결과 같이 내고 싶습니다.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선 타 종목 선수들로 구성된 남자 대표팀이 동메달을 딴 적이 있어 메달 전망도 밝습니다. 15일부터 이제 전지훈련을 통해서 실제 이제 TBR 보트를 타고 단거리 인터벌 훈련과 또 지구력을 위한 장거리 훈련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 합류는 오는 18일 결정됩니다. 단일팀은 이번 달에는 한강에서, 다음 달에는 대동강에서 전지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3번의 음주운전으로 추락했던 강정호가 마이너리그에서 홈런을 몰아치며 복귀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정호는 미국 취재진에게 술은 완전히 끊었다며 개과천선을 강조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2년 공백이 무색할 만큼 방망이가 매섭게 돌아갑니다. 상대의 커브볼을 잡아당겨 큼지막한 홈런을 쳐냈습니다. 강정호는 지난주 마이너리그 싱글A에 합류해 5경기에서 4할대 타율에 홈런은 3개나 때렸습니다. 첫 홈런이 말로 홈런일 만큼 승부사 기질도 여전했습니다. 2016년 12월 음주사고 직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정호. 미국 복귀 후 첫 인터뷰부터 술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Someone with 3 alcohol and driving related offenses,
Did you stop drinking? Did you ever attempt to stop drinking before the third DUI? 강정호는 지난해 겨울 도미니카 리그 시절 술공장 견학 일화까지 소개하며 금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술은 일단 일절 안 마시는 거고 당연한 거고 술 공장에 갔지만 그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전혀 마시지 않았고. 한때 미국에서도 가장 유망한 삼루수로 손꼽혔지만 스스로 경력을 망쳐버린 강정호. 조만간 피츠버그 산하 트리플A 팀으로 이동해 빅리그 복귀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추울 때 생각나는 뜨끈뜨끈한 어묵, 과거엔 값싼 길거리 간식으로 여겨졌는데요. 고급스러운 간편식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어묵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을 이상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주황부터 초록까지 여러 색의 생면들이 놓여 있습니다. 청년들은 보글보글 끓인 면의 식감을 보고 탄력은 어때요? 어묵의 탄력이 살아있어. 변화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도 해봅니다. 저항을 더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완도 매생이와 강원산 메밀, 울진 대게가 각각 첨가된 어묵면입니다. 청년들의 열정으로 어묵은 무한 변신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4명을 더 채용한 이 연구소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프리미엄 어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 팀원들이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힘든 과정도 겪게 되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더 좋은 제품, 더 건강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서 길거리 간식으로 여겨졌던 어묵은 이제 육류를 대체할 단백질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묵면과 고로케 등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이 등장했고 카페식 매장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KPC 열풍으로 어묵 수출은 10년 새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도 함께 늘었습니다. 인턴 생활을 먼저 했었어요. R&D 팀에서 이제 개발 업무를 진행을 했었고요. 좀 좋게 봐주셔서 다시 정직원으로 채용이 됐었어요. 바다가 선물한 자원에 창의력이 입혀지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낙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희입니다. 서울에서 북한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열차 노선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국제철도기구 회의에서 그동안 반대해왔던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정회원 가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옛 공산권 국가들의 철도 협력체인 국제철도기구 회의에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28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공기 속에 동쪽 지방은 때이른 폭염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이중거였죠. 그래도 아직은 더위가 저녁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해가 지면서 금세 선선해졌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전반적인 날씨 상황은 비슷하겠습니다. 대기 정체가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쌓이면서 내일은 충북과 영남은 종일, 그 외 지역은 낮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오존 농도도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까지 짙어질 수 있습니다. 영남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도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한낮에 경주는 33도까지 치솟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그 밖에도 서울이 27도, 강릉 26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구름이 볕을 가려주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고요. 일요일은 전국에 더위를 식혀줄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낮더위와 실시간 대기질 염두에 두시고 신분증 꼭 지참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충당공원에서 채널A 뉴스 최희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